이 집안 하는 짓을 보니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종중 행사날 친척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은 제사상을 집어 던졌습니다. 15년 동안 말없이 버티던 남편이 그날 조상님들 앞에 놓인 제사상을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리꽂는 순간 그날 종중은 무너지고 부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남편이 온 집안을 뒤집은 날의 기록입니다. 은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항상 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집안을 위해 움직였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은지는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어두운 주방에 불을 켜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종중 행사가 있습니다. 큰아버님이 일주일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더욱 더 음식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종중 행사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했는데도 해마다 부족하다 타박을 받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사온 재료들을 보았습니다. 제수로 쓸 소고기, 생선, 나물들입니다. 손질할 게 많았습니다. 칼을 들고 소고기를 가늘게 채 썰었습니다. 한 점 한 점을 신경 썼습니다. 너무 굵으면 안 되고 너무 가늘어도 안 됩니다. 음식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은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맏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 예뻐야 종중 사람들도 우리 집안을 제대로 본다고요. 그 말을 듣고 은지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누군가는 항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 은지는 장을 보러 집을 나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곳의 상인들은 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 행사 준비 안 끝났나 보네? 채소가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에게 가장 좋은 채소를 골라줬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제일 신선한 거야 하면서 신경을 썼습니다. 은지는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장 사람들의 배려가 은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7시 반이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 놀람이 있었습니다. 응, 일찍 해야 할 게 많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은지는 준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장을 보며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지야, 남은 일 다 했니? 네, 거의 다 했어요, 어머니. 거의가 뭐니, 정확히 다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주방에 들어오고 은지의 얼굴을 본 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좀 도울 건 없을까? 아니요, 당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커피 한잔 하고 할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은지의 옆에서 은지가 하는 것만 지켜볼 뿐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은지는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은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오후 2시 은지는 종중 회관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화분을 정리했어요. 하나하나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SNS에 올린 다른 친척들의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웃고 있는 조카딸, 카페에서 찍은 친척들의 사진들입니다. 댓글에는 내일은 우리 친척들 모이는 종중 행사입니다. 가족 친척분들, 내일 봐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댓글들을 봤습니다. 은지는 계속 울리는 알람을 끄고 화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반 은지는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음식들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고기는 왼쪽에, 생선은 오른쪽에, 나물들은 가운데. 매년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은지는 손가락으로 각 음식의 숫자를 세고 조심스럽게 음식들의 모양을 점검했습니다. 한 점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당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누군가가 음식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네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일 뿐이었습니다. 종중의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일 먼저 앉으시고는 제사상을 눈으로 훑쳤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사상을 쳐다보던 그 눈빛이 은지를 향했습니다. 절대로 호의가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불만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된 듯 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뒤에서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종중의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제사상 근처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으로 한 번 더 음식의 배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녀가 볼 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곤함으로 인해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새벽같이 움직여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하였기에 피곤이 밀려왔지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악착같이 참고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사당 옆방에서는 시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 수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의 웃음소리는 빈정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다른 쪽에서는 손아래 동서 미정이 도련님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화려한 화장을 한 채 남편 팔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 때문에 돕지도 못하고 이제야 겨우 왔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건 이번 달 용돈이에요. 미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본 후 슬쩍 한 발 물러나 은지에게 다가와 한마디 건넸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제사 준비도 못 도와드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일이 있었다는데 내가 어쩔 거냐라는 식의 말투였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서와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사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은 매섭게 각 음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음식이 완벽했습니다. 은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위치를 다시 잡기 시작했어요. 애잉 제사상 차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쯧쯧 혀를 차시며 다시 제수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큰 아버지는 매해 똑같은 지적을 하시며 저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은지가 매년 큰아버님이 제수를 놓은 위치에 사진을 찍어두고 그것을 참고로 다음에 제사상을 차린다는 것을 큰아버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은지의 핸드폰에 매년 찍어놓은 14장의 제사상 사진이 있다는 것은 남편만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남편이 큰아버지에게 따지려고 할 때 은지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어른으로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는 행동이니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개를 흔들면서 넘어갔어요. 하필 오늘따라 큰아버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고 모든 사람의 눈이 한순간에 제사상으로 그리고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한 발 물러서 있다가 그 순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빨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방에 있던 신우이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사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소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마치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제사상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고기 위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고기가 틀렸잖아요. 소연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맞네, 그러네. 재기 위치도 다르고 고기 굵기도 다르네. 맏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요. 손 아래 동서 미정도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나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도 좀 이상한데요? 나물의 양이 각각 다르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큰아버지도 그녀를 대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아직도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니 조상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노를 참으려다 맺힌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을 참았어요. 15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잠을 줄여가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오늘 오후까지 혼자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상님들을 대하는 가장 신성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은 자격이 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아버님, 이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동생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섭게 준호를 내려찍었습니다. 오빠, 남자는 빠져. 이건 우리 여자들의 일이야. 그 말 한마디가 준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들의 시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모욕이 모두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사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결연했습니다. 그의 양손이 제사상의 양쪽 끝을 잡았습니다. 목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가 온몸의 힘을 모으며 제사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팽팽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음식의 무게가 그의 팔에 실렸습니다. 제기와 음식들이 흔들렸습니다. 종중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으로 나가려 했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을 덮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지연과 소연은 몸을 날렸습니다. 오빠, 미쳤어? 뭐 하는 거야? 그들의 외침은 사당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아래 동서 미정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사상이 더욱 높이 들려졌습니다. 준호의 양팔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전신에서는 결연한 분노가 배어나왔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의 양팔이 제사상을 마당 쪽으로 내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종중회가 나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몸 전체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의 팔이 앞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제사상이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무거운 목제상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제기들이 흩어졌습니다. 밥그릇이 회전하며 떨어졌습니다. 고기와 나물이 공중에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생선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마치 장면이 느려지는 영화처럼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제사상이 마당의 돌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그 소리는 굉음이었습니다. 목재가 부서지는 소리, 제기가 깨지는 소리, 음식이 흩어지는 소리가 모두 한순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음식 조각들이 마당의 돌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고기는 이리저리 구르고 생선은 옆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물은 마당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요. 사당 안은 완전한 침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중 사람들은 마치 돌이 되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하나하나의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손아래 동서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준호는 마당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곱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사당 안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입이 열렸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안 하는 꼴을 보니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이놈의 집안은 일하는 놈만 머슴처럼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십니까? 그리고 큰아버님 치매이신가요? 해마다 매번 놓는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바뀌면 어떻게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까? 큰아버님이 작년에 놓은 자리 그대로 사진 찍어서 똑같이 놓았는데 틀렸다고 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잘 놓고 잘하신다면 뒤에서 훈수 두는 저것들과 같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종중 회관안 전체가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선언은 마치 최후의 통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눈물 속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준호와 은지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손길로, 그리고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로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15년의 고통 뒤에 찾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하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의 햇살이 더욱 붉어졌고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에는 밤이 오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오직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따뜻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은 다릅니다. 새벽 4시가 아닙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준호가 자고 있습니다. 그의 팔은 여전히 은지를 감싸고 있었고 은지는 그 팔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15년을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처럼 서둘러야 한다는 불안감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어요. 은지는 커피를 마실 결정을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 눈빛은 더 밝아졌어요. 준호가 침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내를 보고 그는 웃음을 지었고 좋은 아침이야. 그의 인사와 함께 준호가 은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들만의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뭐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둘이서 밥 먹고 싶어? 아무데나. 은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15년을 참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들으며 가슴 아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나가자. 아무데나 가서 밥 먹고 오자.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둘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앉아 은지는 메뉴를 봤어요. 그녀는 무엇을 먹을지 결정했어요. 남편의 눈치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 이거 먹을래. 그녀의 말이 명확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따라 그거 먹을게. 그들은 함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지도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많은 것을 나눴어요. 밥을 다 먹은 후 그들은 거리를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유였습니다. 은지는 준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어요. 그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행복해. 그것은 독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말했으니까요. 제사상이 깨질 때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15년의 고통을 딛고 일어난 부부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조상을 위한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부부였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사연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